mind, but I want you. I close my eyes and deja vu helped me realize I'm right where I should be. Love ain't blind and that's the truth. With you on top, I'll never lose and I realize I'm right where I should be. Yeah. 오셨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네. 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5천 명의 자궁을 지켜준 세계 최고의 칼잡이. 서울병원 산부인과 행식내분비학 김미란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과가 생식내분비학. 소개 직접 좀 해주시죠, 교수님. 네. 이제 산부인과를 크게 나누면 산과하고 생식내분비, 부인과 이렇게 돼 있어서요. 생식내분비 분야는 아기 때부터 이제 생애 주기별로 사춘기 때, 또 가임기 때, 또 폐경기 이후에 모든 여성들의 질환을 종합적으로 다루거든요. 이게 어떤 진료를 좀 보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자궁 근종 환자를 좀 많이 보거든요. 예. 저희가 사실은 좀 둘 다 남자다 보니까 네. 이게 조금 오늘 설명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 좀 많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지? 저희들도 뭐 사실 이곳 그 유키스가 다양한 분야에 계신 맞습니다, 다양한 맞습니다. 분들의 이야기를 또 듣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경원 씨도 그렇고 병원에 또 혹시 있으면 일 있으면 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교수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또 알아야죠. 네네네. 그래서 오늘 같이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할 걸 좀 네. 가져 나오셨다고 네. 그래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아, 네. 여성의 생식 기관인데요. 이제 여기가 자궁이에요. 자궁이고 그리고 난소가 양쪽에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난소가 두 개인 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셔요. 난소는 두 개가 있고요. 제가 여기 좀 모형을 좀 가져왔는데 예. 이것은 이제 정상 구조예요. 정상 네네네네. 구조. 근데 이 모형은 여러 이제 질환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질환을 좀 예. 보여주는 그런. 이제 이게 자궁인데 네네. 여기 이게 무엇일까요? 종양. 근종이에요. 근종. 네, 근종. 맞아요. 네. 자궁 근종은 자궁 근육층에 생기는 혹이고요. 아, 근육에 생기는 혹이 그래서 네. 근종이군요. 네, 그래서 뭐 살혹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종이라고 하죠. 작은 근종. 네, 작은 근종은 자궁 근육층의 세포에서 어떤 돌연변이가 생겨서 자궁에 생기는 건 근종, 난소에 생기는 물혹이라고 얘기하는 건 난소낭종. 난소, 예, 낭종. 낭종, 낭, 예, 예, 예. 낭에 생기는. 네, 아. 주머니. 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질환들을 정말 요즘 많은 또 여성분들께서 이게 좀 겪고 있다고 좀 얘기 들었습니다. 네. 네. 자궁 근종 환자가 많이 늘고 있어요. 최근에. 예, 맞아요, 맞아요. 네. 요즘은 이제 초경이 좀 빨라져서 여성 호르몬에 대한 노출이 조금 일찍부터 시작되는 것 같고 또 이제 많은 여성들이 또 일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도 좀 늦게 하고 출산도 늦게 하고 그래서 출산하려고 봤을 때 아니면은 결혼하기 위해서 혼전 검사를 갔는데 뭐 근종이 큰 게 있다 이렇게 진단받으시면 굉장히 놀라시죠. 그렇겠죠. 자궁 근종 환자는 최근 5년간 최근에는 20, 30대 환자들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별 증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증상이 없는 경우가 근종 같은 경우 한 50% 정도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증상이 없어요. 없이 그냥 똥배가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그게 큰 근종이 이제 만져지는 정도면 아유. 꽤 큰 거죠. 이게 저 어떤 증상들이 조금 있습니까, 보통? 그러니까 이제 월경 과다라든지 뭐 생리통 같은 거 유발할 수 있는데 이제 복부에 만져지는 종괴. 그러면 이게 커지면은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네. 그리고 뭐 또 너무 커지면 뭐 배가 나오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배가 나오시니까 아, 내가 네. 좀 살이 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 해보지 않으면 뭐가 혹이 없는지 이런 것을 좀 알 수가 없어서 대학생 정도 되면은 방학 때 한 번씩은 초음파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예. 이게 또 난임의 원인이 되거든요. 네. 생리도 엄청나게 양이 많으시고요. 제 환자분들 중에
나는 생리 많은 것은 그냥 내가 그냥 참겠다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빈혈이 굉장히 심해지죠. 이제 헤모글로빈이 보통 한 12 이상이 정상인데 심하신 분은 뭐 7, 이제 5 정도 되면 이제 심장에서 부정맥이 뛰어요. 그렇게 이제 빈혈이 심해지면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다든지 뭐 그런 증상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드물게는 한 500명에서 1000명에 한 명 정도는 육종이라고 또 악성 종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암으로 이제 진단이 돼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빨리빨리 좀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그렇죠. 이 적당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를 잘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산부인과를 선택할 때 결심했던 신념 같은 게 좀 있으시대요. 네. 뭡니까? 제가 이제 인턴인데요. 인턴 때 옛날엔 정말 아기를 많이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애를 너무 많이 낳다 보니까 막 인턴 선생님도 아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벽에 다들 자는데 아기를 받는데 뭐 아기 미끄러우니까 놓칠까 봐 막 아기를 막 이렇게 받았죠. 그래가지고 아기를 빨리 간호사한테 주고 이제 산모한테 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애가 저를 이렇게 딱 잡고 안 놓는 거예요. 줘야 그래요? 되는데 그게 이제 반사거든요. 아기들이 이렇게 잡는. 아, 네. 생명의 그 힘? 저 너무 감동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왕 뭐 의사가 됐는데 소중한 자궁을 이렇게 지켜서 또 여성 건강을 위해서 내가 좀 평생 이바지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 모두 다 어머니 자궁에서 나왔지 어디서 오셨어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 저희들도 네. 뭐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네. 다 거기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자궁이 뭐 박경린 선생님이 뭐 자궁이 지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무슨 지구 보호 뭐 특공대 뭐 이런 그런 느낌. 생각을 가지고. 네, 진료를 하러 갈 때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가요. 이건 전쟁이다. 내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지금도 어려워요. 오늘도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수술이. 예. 환자한테 수술이라는 거는 또 다시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 수술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정말 최선을 하거든요. 수술에 대해서는 저는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양손잡이가 되면 수술을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왼손으로 막 밥 먹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왼손하고 오른손을 다 잘 쓰는 양손잡이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게 또 뭐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예. 12년에 정말 자궁근종이 커가지고 그걸 잘 살려서 수술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로봇 수술을 했는데 첫 해는 제가 제왕절개 해드렸거든요. 예. 저 그때 제가 혼잣말로 그랬어요. 자궁아 너무 고맙다. 어떻게 그 심한 근종을 수술을 하고 세상에 아기를 키워냈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요번에 셋째 낳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축하드리고 중학생 수술한 적도 있어요. 중학생. 진짜요? 네, 중3이었는데 근종이 10cm. 그래서 10대에는 근종이 안 생긴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10대에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꽤 됐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선생님 되고 싶다고 했는데 잘 있나 모르겠어요. 이야. 순천에서 왔는데 대구에서 40대 분이셨는데 근종을 19개 정도 뗐던 것 같아요. 19개 뗐고 정말 마지막 희망으로 했는데 쌍둥이 나오셨던 분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거는 제가 외래에 있는데 산모가 갑자기 제 손 잡고 무릎 꿇고 저 손에다가 이렇게 키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왜 이러세요 이랬더니 정말 아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기 낳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뭐 딸 낳았으면은 미란이라고 이름 짓고 싶은데 아들 낳으셨다고. 수술 끝나고 처음에 그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랬던 얼굴들이 수술 잘 되고 나면은 환하게 너무나 얼굴 환하게 웃거든요. 그 얼굴 보면 너무 기뻐요. 네. 정말 환자의 그 잃었던 웃음을 찾아줄 수 있다는 거 그게 저한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이런 데 좀 아파요? 아니, 없어. 그리고 왜 그러냐면 가스 때문에 그래요. 잘 됐어요. 뭐 저희가 나팔관 소통성도 봤는데 잘 통하고. 한편성 하셨잖아요, 공부를. 아니 그런데 의학이라는 것은 어제의 의학은 그러니까. 오늘은 틀릴 수도 있어요. 저희가 책이 판이 바뀌면요 바로 버려요. 새 판 나오면 바로 그 새 판 버려요. 그러니까 새로운 네. 또 뭐 진단법이라든가 네, 진료, 뭐가 있으면 치료법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죠. 나오면은 이제 네. 그거를 빨리빨리 이제 그렇죠. 배우셔야 되니까. 네. 28년간 의사로 일하시면서 혹시 지치거나 힘들었던 순간도 좀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아 제가 2010년에 유방암을 아, 정말. 제가 아이고. 진단했어요. 제가. 아, 정말요? 네, 그 수술방에 전화가 왔어요. 수술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초음파실 가서 검사를 했는데 보니까 조금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갖고 제가 유방암 수술을 받고 네. 안 하셨었어요 그 전에? 했어요. 근데 갑자기 6개월 뒤에 초음파를 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꾸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게 7개월 되고 8개월 되고 9개월 되고 그래서 11개월 만에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연기 다음에 1기, 2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2기로 딱 가더라고요. 우리나라 유방암 정말 치료 잘해요. 세계적이에요. 맞아요. 네. 아, 근데 그렇긴 하지만 네. 성형외과 선생님들도 재건수술도 잘해주세요. 아니, 또 덕분이에요. 한편으로는 다. 또 그런 생각도 네. 듭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환자분들의 건강과 뭐 여러 가지를 또 돌보시느라고 이게 또 교수님의 건강은 제대로 또 이렇게 돌볼 시간이 없으셔서 또 그랬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제 제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돌보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하느님께서 너 정신 차리고 너도 좀 돌보고 네가 좀 해 이렇게 저한테 좀 어떤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잘 먹지도 않고 뭐 먹는 거에 대해서 막 중요시하는 거 별로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아, 바쁜데 왜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그 바쁜 시간에도 네. 왜 아침을 꼭 예. 네, 아 이제 또 이해가 되네요. 네, 왜 그러시는지에 대해서. 네. 네. 이게 근데 그 당시에 여기 보니까 가족분들은 미국에 가 계셨었나요? 네, 저희 남편이 회사의 일로 이제 아. 워싱턴에 특파원을 가게 됐어요. 그럼 혼자서 네, 애들도 다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일을 해야 되고 애들은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이제 오지 말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병원 일이야 제가 제일 잘하는데. 좀 애들한테 너무 미안했죠. 내가 좀 잘 건강 돌보지 못해서 또 애들한테 뭐 가족력을 하나 준 것 같아서 그게 제일 미안하더라고요. 아픈 것도 미안했고. 그때 누가 저한테 딱히 얘기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해준 적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어른들께서 좀 쉬쉬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좀 엄마가 많이 아파서 좀 잘못되면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저희는 자라면서 그런 생각을 딱히 안 하면서 자라잖아요. 좀 부모님 언제까지나 건강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그래도 부모님이 항상 건강하시는 건 아니구나 언젠가 좀 잘못되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일찍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기 일을 되게 사랑하고 되게 열심히 한다는 거가 좀 엄청난 롤모델이잖아요. 근데 의사는 정말 주변인은 너무 편한데 본인 건강은 좀 챙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본인 건강은 좀 챙겼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해요. 항암 치료 3주마다 해서 4번 받았고요. 가발 썼어요, 저. 머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네. 항암 치료를 하면 백혈구가 굉장히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주만 빼고 다 진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료하니까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예. 수술 받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저는 좀 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빠지니까 제가 봤던 환자분들이 다 대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료를 하기로 했어요. 좀 축소해가지고. 그래서 혼자 집에서 막 있으면 계속 미식거리거든요. 근데 진료하다가 그러면 조금 잊어버리기도 하고 진료하다가 또 옆방 가서 또 토하기도 하고 뭐 아니 이게 사실 말이 그렇지 이게 아유, 말이 안 내가 되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게 진료까지 병행을 지금은 하신다는 게. 괜찮으신 거죠? 네네. 네. 그리고 뭐 제가 또 환자로서 경험을 해보니까 뭐 이때는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또 경험으로서 또 배운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유방암 연기나 뭐 일기 이런 정도의 환자분들이 너무 뭐 우울감에 빠져 있고 뭐 아무것도 못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제가 뭐라고 해요. 아유 뭐 이게 앞에서 지금 괜찮아요. 뭐 이러면서 저 보세요. 저 다 괜찮아요. 그리고 힘내라고. 예. 네. 누워서 그렇지. 한줄 내려야지. 여기 사진인데 자기 자궁이에요. 여기 나팔관이고 그래서 여기 자궁 내막증이라고 여기 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치료해드렸거든요. 예. 나아지고 그래도 이제 계속 몸을 쪼니까 너무 힘들어. 여기 스타킹은 벗었어요? 예. 너무 힘들어요? 시간째 계속. 그러면 좀 자도 되거든요. 푹 자고 나면 괜찮아지거든요. 괜찮아요. 아이고 너무 힘들구나. 수술할 때 별로 출혈도 없었고 수술 잘 됐어요. 예. 뭐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의학 드라마 등장 인물 중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아닌 사람을 고르십니다. 어허. 자, 1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배우 김대명 씨가 연기한 양석형. 2번 SBS 순풍 산부인과에서 오지명 씨가 연기한 오지명. 3번 미국 ABC 그레이 아나토미에서 배우 케이트 윌 씨가 연기한 에디슨 몽고메리. 4번 MBC 하얀 거탑에서 배우 이성균 씨가 연기한 최도영. 자, 이 중에 산부인과 의사가 아닌 분이 누구일까요? 4번인가요? 4번. 자, 이 중에 산부인과 의사가 아닌 분이 누구일까요? 4번인가요? 4번.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배우 이성균 씨가 연기한 네. 최도영 씨를 선택하셨는데 정답은요? 자, 4번 최도영. 정답입니다. 야. 자, 100만 원의 상품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